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총장 축사, 대학원장 헌영사에 이어서 대학원 안내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은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조직학 박사이신 이차원 총장님이 총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으로 대학원장 헌영사입니다. 대학원장님은 저희 기계시스템공학부의 방갑산 교수님이 저희 대학원장으로 역임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순서로 대학원의 신입생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성대학교 대학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성대학교 대학원은 새로운 지식 창출자의 역할, 현업 전문가의 석박사 학력 속성 개발자 역할, 기업가의 지적 사교 클럽 중개인 역할, 인생 이모작을 지원하는 코치 역할, 외국인 학생 한국 진출의 디딤돌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성대학교 대학원 교학팀의 위치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학원 교학팀은 저희 학교 상상관 10층 1002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대학원 교학팀 안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반 대학원을 포함하여 경영대학원, 행정대학원, 예술대학원, 국방과학대학원, 지식컨설팅대학원, 부동산대학원, 교육대학원으로 총 8개의 대학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학부장으로는 박정은 교수님이 담당하고 계시고 교학팀의 업무총괄로 조윤철 팀장님이 계십니다. 다음으로 등록 장학은 이희돈 부장, 수업 성적은 신동기 차장, 입학은 김현태 차장, 졸업 학적 유학생은 윤초롱 선생, 논문 입학은 신주현 선생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홈페이지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간단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성대학교 홈페이지에 오시면 이 화면이 처음에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대학원으로 가는 방법은 지금 제가 하는 방식으로 대학원을 클릭하신 이후에 우측에 보이시는 대학원을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대학원 홈페이지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자, 저희 대학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원생분들이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모든 것이 탑재가 되어 있고 정보광장이라고 해서 대학원 학생들이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알아야 될 사항을 저희가 매번 탑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 나실 때마다 한 번씩 들어오셔서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원 홈페이지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한번 제가 대충 안내를 드리자면 이렇게 보시면 대학원 소개 이런 항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원 및 학과 안내는 대학원별 학과별로 이렇게 본인이 속하신 대학원으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입학 안내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로 탑재가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알아야 될 학사 부분에 대한 안내는 별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학사 일정, 등록에 관한 사항, 장학이나 이런 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 일단 필요하신 그 부분에 본인들이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논문을 쓰시거나 하시는 분들 관련해서 논문이나 그 다음에 외국어 시험이나 종합시험 관련 졸업자격 시험에 대한 부분은 이 항목에 올려져 있습니다. 요거를 자세하게 잘 들여다보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이제 학생 지원 부분에 가보시면 학생들의 이제 재증명 발급, 그러니까 졸업증명서라든가 재학증명서라든가 이런 걸 발급하는 거, 그다음에 학생증 발급에 대한 거, 학술정보관위원회는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이 제일 많이 보셔야 될 부분이 이 정보광장입니다. 이 정보광장에 보면
공지사항서부터 해서 자료실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많이 학생들이 보시는 부분이 공지사항과 자료실 부분입니다. 공지사항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그 항목별로 수업, 뭐 졸업 논문에 관한 사항, 등록 장학에 관한 사항, 일반 공지사항 학생들이 항시 탑재가 되므로 시간 나실 때마다 한 번씩 들어오셔서 확인을 하시고 그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돼 있고 공지사항에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위 취득을 위한 과정에 대한 부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총괄적으로 보시면 저희 학교 이제 일반 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은 나뉘어져 있는데 일반 대학원은 박사, 석사가 있고 특수대학원은 석사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항에 보시면 이제 뭐 수업연한이라든가 학기당 학점, 수료학점 등등이 있습니다. 이게 박사는 이런 거를 다 이수를 하셔야만이 되고요. 그 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외적으로 특수대학원 중에 교육대학원은 5학기제입니다. 그래서 학기당 학점 같은 경우는 교육대학원은 7학점, 거기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는 9학점, 지식서비스 컨설팅 대학원은 10학점을 이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 학기에.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기별로 꼭 9학점이나 8학점을 이수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박사 같은 경우는 뒤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보통 6학기제인데 4학기 정도면은 학점을 모두 이수하실 수 있고 석사 같은 경우는 한 3학기 정도 하시면 학점을 다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수료학점은 보시다시피 박사는 36, 석사는 24학점인데 다만 지식서비스 컨설팅 학과는 30학점이 되겠습니다. 논문 지도는 3회, 2회 예로 받으셔야 되고 논문을 쓰신 분들은 논문 제출에 대한 부분은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공개발표 등 학술대회 발표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특수대학원에 논문을 쓰지 않고 학점을 더 이수를 하셔가지고 졸업하시는 분은 학술대회 발표 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나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졸업하기 전까지 토픽 4급 성적 증명서를 내셔야만이 졸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학위 과정별로 저희가 좀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박사학위 과정입니다. 박사학위 과정은 총 6학기로 진행이 되며 자, 6학기 동안 모든 학기 동안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점 이수는 학기당 9학점씩 여기 보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9학점 4학기 만에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무슨 박사들은 논문을 쓰시기 때문에 그 논문 작성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5학기, 6학기는 수업을 듣지 않고 논문에만 작성에만 매진하도록 저희가 4학기 만에 수업을 다 듣고 이수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나는 뭐 4학기가 아니라 5학기까지 수업을 듣겠다 그러시면 학기에 뭐 9학점이 아닌 6학점을 들으셔도 상관은 없으시겠습니다. 외국어 시험은 언제든지 매 학기 중에 한 번에 보셔서 통과하시면 되고 학술발표대회 또는 학술지 게재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문 지도 교수를 확정하는 거는 박사 같은 경우는 4학기에 올라가시면서 그 논문 지도 교수를 확정을 하셔가지고 논문 지도를 이렇게 학기별로 세 학기를 받으셔야 되고 작성 계획서도 세 학기 작성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종합시험에 대한 거는 4학기에 본인이 지금까지 들은 과목 중에서 박사과정은 4과목 정도를 봅니다. 종합시험을. 그 자세한 설명은 뒤편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5학기나 6학기 중에 논문 제안서 공개 발표를 한번 거치셔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최종 6학기에 가서 논문 심사를 받고 학위 논문을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래 보시다시피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논문 지도 교수를 변경할 경우에는 논문 지도 변경 후 2학기 이상 지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6학기에는 논문지도 교수를 변경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박사학위랑 비슷한데요. 석사학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학기제이기 때문에 학기당 9학점 이내, 여기 보시다시피 3학기 만에 끝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는 4학기에 수업을 들으면서 논문을 쓰겠다. 그러면 학기당 6학점, 9학점, 6학점, 3학점 이런 식으로 학점을 수강하셔도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시험이나 학술대회 논문지 게재 실적은 박사랑 같고요. 석사는 4학기제이기 때문에 논문지도교수 신청을 3학기에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논문지도를 2번 받으셔야 되고 작성계획서도 2번 내셔야 됩니다. 논문제안서 공개발표도 3, 4학기 하셔야 되고 종합시험도 3학기부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석사과정은 종합시험이 3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과정이 끝나시면 4학기에 논문을 작성을 하셔서 논문 심사를 받고 논문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수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은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은 비슷합니다. 학점 이수 학점이 좀 차이가 나고요. 다만 이제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는 9학점, KS콘 그러니까 지식컨설팅대학원은 10학점을 매 학기 이수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대학원은 5학기제이기 때문에 학기당 학점은 7학점 이내로 이수를 하시면 되고요. 특수대학원 같은 경우는 제 논문을 쓰시지 않고 학점을 더 이수해서 졸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학점 졸업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3학기 차에 올라가시면서 학점 졸업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내가 논문을 쓰겠다. 그러면 일반대학 석사같이 논문 지도교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수대학원 같은 경우는 학점 졸업이나 논문 지도 교수 신청이나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도는 일반대학원이나 똑같고 나머지 부분은요. 다만 교육대학원은 이제 5학기제다 보니까 다 한 학기씩 미뤄집니다. 3학기에 하던 거를 교육대학원은 4학기에 하시게 되어 있고 4학기에 하실 거는 5학기에 최종 제출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학 공통 안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요 학사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오늘자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신입생 수강 신청은 2월 21일부터 3월 1일 사이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 시험이나 대체과목 신청은 2월 28일부터 3월 5일 사이에, 그 다음에 그래서 1학기 개강은 저희가 3월 1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3월 2일부터 1학기 개강이 되겠습니다. 자, 신입생 수강청을 하고 나서 내가 들은 과목이 좀 이상이 있거나 폐강이 됐거나 이럴 경우에 수강청 정정이 가능합니다. 그거는 개강하시고 3월 2일부터 3월 5일 사이에 하시면 되고요. 외국어 시험은 3월 18일 날 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고사는 4월 20일부터 4월 26일. 6월 달에 가시면 이제 최종 기말고사를 보시게 됩니다. 기말고사는 6월 8일부터 6월 14일 사이에 교수님들이 날짜를 정해서 보시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제 수업 평가 설문조사도 있습니다. 이거는 학생이 나중에 성적을 열람을 하시려면 수업 평가 설문을 하셔야만이 성적을 조회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별일이 없으시면 수험평가 설문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은 6월 1일부터 6월 17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말고사 끝나는 6월 14일까지 해서 기말고사 끝나시면 6월 15일부터 학예 여름방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은 8월 28일 날 종료가 되며 9월 달부터는 2학기가 시작되겠습니다. 다음 수강청 안내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강청은 어떻게 하느냐? 저희 일단 한성대학교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그 아래 퀵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거기에 종합정보 시스템에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해서 들어가시면 그 안에 좌측편에 메뉴 중에 교무, 수강청을 들어가셔서 하시면 되겠고, 그 수강 시간이나 이런 거는 대학원 홈페이지 정보광장 아까 말씀드린 정보광장 공지사항에 탑재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됐고요. 수강청은 아까 학사 일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월 21일부터 2월 26일까지 수강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수강 신청 시 유의하셔야 할 점은 저희가 이제 수강 인원에 따른 폐강이 있습니다. 과목당 수강 인원이 3명 이하일 경우에는 폐강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그 특수한 사항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교수님이 그 수업을 하시겠다 할 경우에는 설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아까 수료학점은 그 어떻게 되느냐? 학점의 취득을 위해서는 수업 시에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셔야 됩니다. 대학원은 총 15주 수업입니다. 그래서 5주 이상, 그러니까 6일 이상 결석하게 되면 해당 과목은 이수가 불가능하고 F가 되겠습니다. 학위과정 수료학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사 24학점이면 박사 36학점이며 지식서비스 컨설팅 대학원의 두 학과는 30학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강신청 학점은 일반 대학원 박사하고 석사는 매 학기 9학점 이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뭐 마지막 학기에도 더 듣겠다 그러시면 6학점을 신청하셔도 무리는 없겠습니다. 특수대학원은 매 학기 8학점 이내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여기 보시면 교육대학원하고는 학점이 수료학점이 다르기 때문에 매 학기 이수학점도 다릅니다. 다른 데랑. 그 다음에 추가 이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보시다시피 학사 때 전공이 다른 전공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학과 주임 교수의 지도에 따라 5과목 이내에 선수 과목을 추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학생들이 신입학 지원하실 때 내신 성적 증명서를 학과 주임 교수님한테 드립니다. 그래서 그 학과 주임 교수님이 이분은 전공이 다르기 때문에 뭐 2과목을 선수 과목을 이수해야 된다. 아니면 뭐 3과목을 이수해야 된다. 그러면 5과목을 다 이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학기가 시작되고 한 어느 정도 지난 이후에 본인이 종합정보 시스템 들어가서 선수 과목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편입생 같은 경우는 전적대학원에서 이수하지 않은 졸업 필수 교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셔야 졸업이 가능하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수강 신청을 할 수 없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이게 동일 과목, 예전에 한번 들었던 과목을 다시 수강 신청하면 신청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수업 시간이 겹치는 과목을 신청했을 경우도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수강 신청 시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기타 사항으로 내가 이과 아닌 타 학과에서 과목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지도교사와 협의한 후에 학과 주임 교수의 허가를 득해서 그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만 이 타학과 수강 신청은 수료할 시까지, 그러니까 박사는 6학기, 석사는 4학기죠. 수료 시까지, 석사과정은 총 9학점까지, 박사과정은 12학점까지만 타학과에서 수강 신청하셔서 학점을 이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교 특수대학원 간에도 학점 교류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논문 지도교사 주의허가를 득해서 신청서 제출하셔서 하시면 되고, 요거는 수료시까지 6학점 이내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 대학과 저희가 협정을 맺어가지고 학점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 대학 학점 교류는 동일 과정에 개설된 교과목으로 협정교의 전임 교수가 담당하는 교과목입니다. 강사나 이런 분이 담당하는 과목은 안 되니 유념하시고, 매 학기 3학점 이내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료하실 때까지 총 9학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본교에 개설된 교과목과 동일한 과목은 협정교에서 이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지도교사와 잘 협의하셔가지고 주임교수를 경유해서 신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정교는 아래 보시는 14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강 신청 확인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종합정보시스템상에서 본인이 이거는 직접 확인을 하시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 대학팀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강신청 정정은 아까 위에 말씀드린 일자에 하시면 되고, 다만 수강 신청된 과목은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폐강 또는 합반 등 특수한 경우에 하나여 지정된 기간 내에 정정이 가능하니 요 아래에 있는 정정 기간 동안 정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종합정보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정보 시스템은 학생 사항이나 모든 게 이 종합정보 시스템에서 이루어집니다. 논문 지도 신청, 수강 신청, 뭐 이런 부분들 다. 그 때문에 이 종합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잘 이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아래 퀵 서비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 종합정보 시스템이라는 부분을 클릭을 해 보시면 이런 화면이 뜨실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그 원생들이 학번을 조회하거나 이런 거 할 때도 학번이 조회하셔서 반드시 학번을 가지고 접속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학번 조회를 하신 이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학번 또는 사번을 넣게 되어 있고 비밀번호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초에는 이 비밀번호가 설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가시냐면 아이디 및 패스워드 찾기로 들어가셔서 최초의 일에 한해서 패스워드를 변경한 이후에 사용이 가능하시니까 그거는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종합정보 시스템에 접속이 되시면 좌측편에 보시다시피 교무 관련이 있고 학적, 성적, 등록, 신청 서비스, 뭐 졸업 이런 거 쭉 본인이 확인하실 수 있는 메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제 교무 쪽에 수강 신청, 수강 신청 하시기 전에 그 과목에 대한 해설 이런 걸 보시려면 위에 보시다시피 그 과목 해설이나 뭐 시간표 조회 이런 거 강의 계획서 같은 거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아래에 이제 이렇게 그 학기에 개설된 과목이 뜹니다. 그래서 본인이 들으시는 과목은 요 교과목 코드나 이쪽 부분에 가셔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자동적으로 이 위 상단에 이런 식으로 올라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학점 이내나 뭐 특수대학원은 8학점 이내 신청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안 듣고 다른 거를 듣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이 안 들으신 과목은 삭제 버튼을 눌러서 삭제를 해주시고 다시 본인이 들어야 될 과목에 가셔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수강청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논문을 쓰시는 분들이 제일 중요한 논문 관련 안내입니다. 자, 논문사항은 아까 보신 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종합정책 로그인 하셔서 신청 서비스 논문 관련에 들어가시면 논문 지도 신청, 논문 심사 신청, 제안서 공개 발표 뭐 신청 뭐 이런 거 쭉 나옵니다. 거기에 그 학기차에 맞게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보통 이제 학기 개시쯤에 해서 홈페이지 정보광정 공지사항에 탑재가 되니까 그 공지사항을 반드시 잘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위 논문 지도는 학위 논문 지도 성실은 신청서를 제출하고 아까 말씀드린 석사는 2학기 이상, 박사는 3학기 이상 논문 작성 지도 받아야 되며 그 특수대학원 같은 경우에 학점 졸업으로 제가 졸업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최저 이수학점 24학점 이에 추가로 6학점을 더 취득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 아까 말씀드린 지식서비스 컨설팅 학과라 이런 데는 30학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30학점 외에 추가로 6학점을 더 취득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논문 대체 실적으로 해서 제출 졸업이 가능합니다. 그거는 이제 일반 대학원에도 최저 이수학점 이에 3학점을 더 추가로 이수를 하시고 논문 대체 실적을 제출을 하시면 졸업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일단 박사학위 과정 같은 경우는 학위 논문을 제출하시려면 이 제출 자격을 모든 것을 갖추신 분에 한해서 논문 제출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잘 확인을 하시고 학위 논문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사학위는 이렇고 석사학위는 이렇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하나 특이한 경우가 있는데 박사학위 같은 경우는 과정 수료 후 7년이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학기에 내가 논문을 못 써가지고 일단은 6학기 다 마치면 과정 수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 수료 이후 7년 이내에 그 논문을 제출하시고 졸업을 못 하시면 연구 수료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졸업을 못 하시게 되겠죠. 근데 요 아래 보시다시피 저희가 한 번의 기회는 더 드립니다. 그래서 연구 수료 해지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료자 신분으로 다시 바뀌어서 논문을 작성하셔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연구 수료 하실 때 요거는 잘 생각을 하고 하셔야 됩니다. 논문을 어느 정도 작성을 해놓고 논문 지도와 교수님한테 어느 정도 논문을 제출할 자격이 된다고 승인을 받으시면 그때 해지 승인을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해지 승인 신청 후 2년이 경과해 버리면 그 이후에는 이제 영원히 논문은 제출하실 수가 없고 졸업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냥 수료자로 남게 되시는 거니까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석사학위 과정 같은 경우에는 과정 수료 5년이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5년 이내에 반드시 논문을 제출하고 졸업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는 석사 같은 경우는 연구 수료 해지 승인을 1년 이후에는 통과를 못 하시면 다시 연구 수료자로 바뀌어서 다시는 졸업을 하실 수가 없으니까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논문지도 신청은 아까 말씀드린 종합정보 시스템에 들어오셔서 요 신청 서비스 안에 보시면 논문지도 신청 및 조회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메뉴가 많죠. 휴학 신청, 복학 신청, 외국어민 시험, 종합시험, 논문사항 조회도 있고 신청도 있고 작성계획서 제출 이런 것도 쭉 있습니다. 이게 요즘 세대는 모든 게 외부로 다 지금 처리가 거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 서류를 들고 왔다 갔다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 반드시 석사는 3학기 차에 박사는 4학기 차에 논문지도 교수를 정해서 논문지도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다른 어떤 분들 보시면 이렇게 이제 여기 텍스트로 입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입력을 하시고 이 저장 버튼을 안 누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저장이 안 됩니다. 그러면 신청이 안 된 걸로 나오니까 반드시 다 작성하신 이후에는 저장 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요 작성계획서 제출도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저장 반드시 눌러주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민원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등록금 이제 매 학기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등록 기간은 보통 2월이나 8월에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이제 그 학교 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다 올려드립니다. 매 학기. 그리고 저희가 문자로 한번 등록하시라고 안내를 해드리니까 반드시 그 기간에 등록금 납부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등록금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근데 대학원 같은 경우는 2차에 거쳐서 분할 납부를 하는데 이 분할 납부는 반드시 신청하셔야만이 등록금 분할 납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안 하신 분은 등록금 분할 납부를 못 하시니까 그 신청 기간에 반드시 신청을 하시고 분할 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이제 종합정보시스템의 신청 서비스에 등록금 분할 납부 신청을 하시면 되고, 이 분할 납부는 1차 납부 기간에 보통 이제 3월 초나 9월 초에 있고요. 2차 납부 기간은 4월 초, 10월 초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때 100만원, 2차 때 등록금 잔액 모두를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제도는 이 모든 대학원이 조금씩 다르고, 원체 이 장학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여기다 다 소개를 못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그 한성 소개, 규정관리 시스템 쪽에 들어가셔서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을 참고하시면 본인이 해당하는 대학원의 장학금을 어떤 걸 받을 수 있는지 쭉 올려져 있으니까 그걸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 2학기 차부터는 저희가 보통 장학금이 어떻게 나가냐면 등록금 고지할 때 선 감면이 돼서 나갑니다. 선지급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2학기부터는 크게 신경 쓰실 일은 없습니다. 학생증 발급 같은 경우는 저희 지금 대학원교학팀 있는 상상관 1층에 원스톱 지원센터에 방문해서 발급을 받으셔도 되고요. 그 학생증을 카드 형식으로 받지 않으시고 모바일 학생증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 쪽에 접속을 하셔서 한성대학교 모바일 아이디를 검색하셔서 다운로드 하시면 종합정보시스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로 사용해서 로그인해서 가능하십니다. 요게 좀 편한 방법이니까 학생증은 되도록이면 모바일로 받으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갖고도 다 도서관이나 학술정보관 이용이 가능하시니까 학생증은 되도록이면 모바일로 받으셔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증명서 발급이 있습니다. 각종 이제 증명서를 오프라인과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받으실 경우에는 저희 상상관 1층 로비에 보시면 자동 발급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재학증명서나 휴학증명서, 교육비낭비증서 각종 증명서가 발급 가능합니다. 요거는 24시간 가능한데 다만 그 상상관이 밤 11시인가부터는 오픈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하시고 아침에 뭐 6시인가 7시 돼야 아마 오픈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잠겨있는 시간 외에는 언제든지 오프라인 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인터넷 증명 발급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대학원 홈페이지 학생지원증의 재증명 발급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어려우시면 팩스 민원으로 발급이 가능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셔서 팩스 민원을 신청하시면 팩스로 해서 증명서를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없지만 또 한 가지 방법은 그 민원24시라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포털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도 그 졸업증명서라 이런 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휴학, 복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학과 복학은 신청 기간은 매년 2월이나 8월에 있습니다. 요거는 종합정보시스템상의 신청 서비스에 들어가시면 아까 보셨다시피 휴학 신청이나 복학 신청을 하실 수 있게 돼 있고요. 다만 그 병역이나 임신, 출산, 육아, 질병 휴학은 이 외부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증빙 서류나 이런 걸 첨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대학원 교학팀에 오셔가지고 서면으로 직접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휴학 기간은 박사과정은 4회, 석사과정은 3회, 초과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1년 휴학을 희망할 경우에는 학기별로 2번 나누어 신청해야 됩니다. 대학원은 휴학이 학부처럼 1년 단위로 휴학을 하시는 게 아니고 학기 단위로 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이죠. 6개월 단위로 휴학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꼭 반드시 뭐 학기별로 휴학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제 병역이나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한 휴학 기간은 이 위에 있는 횟수에 산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서 만약에 일반 휴학을 내가 4회를 하고 육아 휴가를 1년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휴학하실 때 잘 확인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휴학자는 휴학기간 만료 후, 그러니까 6개월 후죠. 6개월 후 지체 없이 복학하셔야 합니다.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개강 후 1개월 이내에 복학하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3월이겠죠. 3월 내로 복학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 재적 처리, 또는 9월 이내로 미복학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 재적 처리가 되니까 이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입생이나 편입생, 재입학생은 입학 후 첫 학기 휴학을 불허합니다. 다만 질병, 병역, 해외 지방 발령 및 임신, 출산, 육아에 한하여 휴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외부로는 불가능하니
반드시 대학원 교학팀에 오셔가지고 증빙서를 첨부하셔서 휴학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권 같은 경우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문 여고 주차장 앞 주차관리실에서 당일 요금 안내 받으시면 되겠고요. 주차권 구입 방법은 교학팀이나 각 대학원 연구원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원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 원회실이 별도로 있고 석사 원회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요거는 상상관 11층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통사항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입생 같은 경우는 학점을 이제 인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적 대학원에서 취득한 과목과 본 대학원 교육과정기 일치 또는 유사한 과목을 주임 교수가 승인을 받아서 인정을 해줍니다. 박사는 최대 18학점까지, 석사는 최대 12학점까지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15학점이 될 수도 있고, 석사 같은 경우는 9학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학점은 본인이 다니시는 동안 다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특수대학원 같은 경우는 최대 14학점까지 인정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상상관 전경도 보이고, 아까 말씀드린 석사 원회실입니다.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인들이 필요한 거를 컴퓨터도 구비가 되어 있으니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선수 과목은 하위 학위원제가 비동일 학과 입학자로 종합정비시스템 성적 선수 과목 이수조에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요거는 이제 학기 개시하고 저희가 학과에 성적표를 보내서 학과 주임 교수가 선수 과목을 이 사람은 이수해야 된다, 안 이수해야 된다 하는 거를 줘야만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개강하고 한 달 정도 시간 이후에 한번 이수를 조회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수 과목 이수 학점은 수료 학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정 과목을 이수를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논문 또는 작품을 제출하실 수가 없습니다. 외국어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1학기차 이상 어느 학기차든 보실 수가 있고, 신청 기간은 2월 말 8월 말 되겠고, 신청 방법은 신청 서비스에 조외고 시험 신청 및 조회서 하시면 되고, 응시 과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사는 한 과목입니다. 영어. 그리고 박사는 두 과목을 보게 되겠습니다. 영어 및 제2 외국어입니다. 제2 외국어는 아래 보시다시피 이런 게 있고, 단 이제 대학원의 결정에 따라 일부 시험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합격 점수는 70점 이상을 받으셔야만이 합격이 됩니다. 다만 이제 외국 시험을 안 보고 그 토익이나 토플, 탭스 이런 아래 보이시는 이런 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외국 시험이 면제됩니다. 그리고 면제 신청은 외국 시험 면제 신청서와 이제 자료실이나 이런 데 올려져 있습니다. 그거를 작성하셔서 최근 이내 성적표를 첨부해서 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내가는 도저히 외국 시험을 볼 자신이 없다 이러신 분들은 대책 과목을 수강해서 외국 시험을 통과한 걸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 이제 신청 기간이 2월 말, 요것도 8월 말에 외국 시험 신청 기간에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다 신청하실 수는 없습니다. 외국 시험을 보시든가 아니면 대책 과목을 신청하시든가 둘 중에 하나만 하셔야 되고, 신청 기간은 그때 똑같고요. 다만 이 대책 과목은 수강료가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고 신청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외국 시험 신청 및 조회 들어가셔서 거기서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되는데, 다만 학기 중 방학 중에 개설이 되긴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신청 인원이 적을 경우에는 폐강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유념하셔서 과목을 수강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시험은 대상은 이제 일반 대학원 박사는 4학기, 석사 3학기고 특수대학원은
3학기 이상입니다. 다만 교육대학원은 5학기제이기 때문에 4학기차 이상에서 보실 수 있고, 신청기간은 3월 초나 9월 초쯤에 신청하시면 되겠고, 방법은 종합정보시스템 신학서비스 종합시험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응시 과목은 이제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석사과정은 3과목 이상, 다만 이제 예능 계열 같은 경우는 2과목 이상이 되겠습니다. 박사과정은 4과목 이상을 응시하셔서 통과를 하셔야 됩니다. 합격 점수는 외국시험과 마찬가지로 과목당 70점 이상입니다. 불합격, 근데 이제 4과목이나 3과목을 보시는데 그 중에 2과목은 70점이 넘었는데 1과목은 70점이 안 된다. 그럼 1과목은 불합격이 되시는 겁니다. 그럼 그 불합격한 과목은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 재응시하는 거 같은 경우는 응시로는 본인이 다시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자, 대학원 교학팀입니다. 위에 보시다시피 이 상상관 안에 전경의 이 10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학원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대학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대학원 오리엔테이션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